가끔 이유 없이 불안한 날이 있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는 복잡하고 그건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이 과거의 불안을 다시 재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불안을 단 5분 안에 다스리는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불안은 생각이 아니라 감정의 메아리입니다. 불안은 지금의 감정이 아닙니다. 예전에 느꼈던 두려움의 메아리예요. 무의식은 위험을 피하려고 그때의 감정을 다시 꺼내 재생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감정은 당신을 지키는 게 아니라 당신을 묶고 있죠.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불안을 다스리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뇌는 과거의 경험을 저장하고 비슷한 상황이 오면 그때의 감정을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발표하다가 창피를 당했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사람들 앞에 서면 이유 없는 불안이 찾아옵니다. 지금은 그때와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도 말이죠. 이것이 바로 감정의 메아리입니다. 과거의 감정이 현재에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무의식은 안전을 원합니다. 불안의 진짜 목적은 위험 회피예요. 무의식은 당신이 불편하더라도 익숙한 상태를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나 도전이 오면 무의식은 자동으로 불안을 일으킵니다. 이걸 탓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을 보호하려는 방식이에요.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매우 합리적인 시스템입니다. 수천 년 전 우리 조상들에게 새로운 것은 곧 위험을 의미했습니다. 새로운 장소에 가면 맹수를 만날 수 있고 새로운 음식을 먹으면 독이 있을 수 있었죠. 그래서 뇌는 익숙한 것을 선호하도록 진화했습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새로운 것들이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아직도 원시시대의 알고리즘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할 때 무의식은 경보를 울립니다. 불안이라는 형태로요. 이것은 당신이 겁쟁이라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불안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불안은 당신의 결함이 아니라 무의식의 사랑입니다. 다만 시대착오적인 사랑일 뿐이죠. 첫 번째 단계, 불안을 멈추려 하지 말고 바라보세요. 불안을 없애려 하면 오히려 커집니다. 감정을 멈추려는 순간 무의식은 아직 위험하다고 판단하죠. 그럴 땐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이 감정은 나를 보호하려는 신호일 뿐이야. 그 순간 무의식은 안정을 느끼고 진동이 잦아듭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불안을 없애려고 하는데 왜 없애려 하지 말라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수용 패러독스라고 부릅니다. 저항하는 것은 지속되고 수용하는 것은 변화됩니다. 당신이 불안을 없애려고 안간힘을 쓰면 무의식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인이 이렇게 필사적으로 싸우는 걸 보니 정말 큰 위험이 있나 보다. 그래서 더 많은 불안을 생산합니다. 당신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요. 반대로 당신이 불안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무의식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인이 침착하게 상황을 보고 있으니 그렇게 위험하지 않나 보다. 그래서 불안 생산을 줄입니다. 이것이 수용의 힘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입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안녕, 불안아. 내가 왜 왔는지 알아. 나를 지키려고 온 거지. 고마워. 하지만 지금은 안전해. 이 간단한 대화가 무의식에 안정 신호를 보냅니다. 두 번째 단계, 몸을 이완시키세요. 무의식은 몸의 긴장을 위험 신호로 인식합니다. 어깨를 내리고 턱에 힘을 풀고 천천히 호흡하세요. 그 단순한 행동만으로도 무의식은 지금은 안전하다고 재해석합니다. 몸이 풀리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몸과 마음은 양방향으로 소통합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몸이 긴장하지만 역으로 몸을 이완시키면 마음도 진정됩니다. 이것을 바디업 시그널링이라고 합니다. 몸에서 뇌로 올라가는 신호가 뇌에서 몸으로 내려가는 신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먼저 어깨를 확인하세요. 불안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어깨에 힘을 줍니다. 마치 공격으로부터 목을 보호하려는 것처럼요. 의식적으로 어깨를 아래로 내리세요. 천천히 부드럽게. 그리고 턱에 힘을 빼세요. 이를 악물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을 겁니다. 혀를 입천장에서 떼고 턱을 살짝 벌리세요. 그리고 호흡입니다. 불안할 때 호흡은 얕고 빠릅니다. 가슴으로만 숨을 쉬죠. 이것은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불안을 더 키웁니다. 반대로 깊고 느린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이완을 만듭니다. 코로 천천히 4초 동안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았다가 8초 동안 입으로 내쉬세요. 이 478호흡법은 불안을 빠르게 진정시키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 지금 여기에 있다는 확언입니다. 불안은 늘 미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돌아오는 순간 불안은 사라집니다. 조용히 속삭이세요.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이 순간 나는 안전하다. 이 짧은 문장은 무의식의 언어로 안정을 심어주는 코드입니다. 불안의 본질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죠. 내일 회의에서 실수하면 어쩌지? 다음 달 돈이 부족하면 어쩌지? 이 관계가 끝나면 어쩌지? 모두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며 현재의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돌아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현재형 확언입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이 단순한 문장이 당신을 미래의 환상에서 현재의 실제로 데려옵니다. 이 순간 나는 안전하다.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실제로 위협이 되는 것이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안전합니다. 불안은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것이지 현재의 현실이 아닙니다. 이 확언을 하면서 주변을 둘러보세요.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하나씩 이름 붙여보세요. 책상, 의자, 창문, 나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만져보세요. 의자의 감촉, 옷의 질감. 귀로 들리는 소리에 집중해보세요. 시계 소리, 바람 소리, 먼 곳의 차 소리. 이렇게 오감으로 현재를 느끼면 불안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불안은 추상적인 미래에만 존재할 수 있고 구체적인 현재에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단계, 감사를 불러오세요. 불안은 결핍의 감정이고 감사는 풍요의 감정입니다. 이 둘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어요. 감사를 느끼는 순간 불안의 진동은 사라집니다. 지금 떠올릴 수 있는 단 한 가지라도 좋아요. 그 감정이 당신의 주파수를 바꿉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신경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불안과 감사는 뇌의 서로 다른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불안은 편도체를 활성화시키고 감사는 전두엽 피지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두 영역은 동시에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마치 시소처럼 하나가 올라가면 다른 하나는 내려갑니다. 감사를 느끼면 편도체의 활동이 줄어들고 그 결과 불안도 줄어듭니다. 감사할 것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 비가 올 때 피할 곳이 있다는 것. 이런 작은 것들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의 목록이 아니라 감사의 감정입니다.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가슴으로 느끼세요. 진짜로 감사함을 느낄 때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 온기가 불안의 냉기를 녹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 불안을 다시 코딩하세요. 무의식은 경험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의미로 덮어쓸 수는 있어요. 불안이 올 때마다 이렇게 말하세요. 이건 내 성장의 신호야. 무의식은 이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 불안을 두려움이 아니라 전조 신호로 재해석하게 됩니다. 이것을 인지적 재구조화라고 합니다. 같은 경험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불안을 나는 약하다는 증거로 해석하면
불안은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불안을 나는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면 불안은 당신을 밀어줍니다. 사실 이것이 진실에 더 가깝습니다. 당신이 안전지대를 벗어날 때만 불안이 옵니다. 안전지대 안에 있으면 불안하지 않죠. 그러니 불안은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도 불안을 느낍니다. 차이는 불안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불안을 멈춰라는 신호로 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불안을 계속 가라는 신호로 봅니다. 같은 감정, 다른 해석, 완전히 다른 결과. 이제부터 불안이 올 때마다 미소 지으세요. 그리고 속으로 말하세요. 좋아,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야. 이 재해석이 반복되면 무의식은 불안을 위험 신호가 아니라 성장 신호로 저장합니다. 불안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불안은 당신을 막으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단지 이 방향에 의미가 있다는 신호예요. 이제 불안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신호를 따라가세요. 무의식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현실이 달라집니다. 오늘 밤 그 불안을 다스리세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성장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불안과의 관계를 바꾸는 것은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불안을 적으로 보면 평생 도망가야 합니다. 불안을 동반자로 보면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불안이 없어서가 아니라 불안과 함께 걸었기 때문에 위대해졌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5분 루틴을 시작하세요. 불안이 올 때 도망가지 마세요. 바라보고 이완하고 현재로 돌아오고 감사하고 재해석하세요. 이 5단계가 당신의 무의식을 바꾸고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